예,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잘못하는 일이 보통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이 문재인 정부 앞으로도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또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 뭐냐 하면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 법치주의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왕이 자기 멋대로 전행을 하던 데서 말하자면 왕도 법을 따라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민주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민주주의와 이 법치주의는 아주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이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국민도 법을 지켜야 되지만 특히 대통령과 이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요, 법을 안 지킵니다. 법을. 아무리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이 엄중한 죄를 범했다고 심정이 가더라도 법에 따라서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여러 잘못 가운데 특히 법치주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하나 지적을 하면 이 김학의 사건입니다. 이 김학의 사건은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여행 다녀오자마자 김학의 사건, 또 장자연 사건, 버니선 사건, 이걸 아주 엄격하게 재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특히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법무부에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있다는데 거기서 이미 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3번이나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 이걸 조사해가지고 2번이나 또 무혐의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 조사하라. 대통령이 조사하라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거 아주 철저히 조사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조사단을 구성했는데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13명의 검사로 이렇게 구성했답니다. 근데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요, 처음에 이거 조사하라 할 때 하고 또 이것이 또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 성접대 문제 때문입니다. 또 처음에 조사하라 한 것도 성접대 때문에 이걸 조사하러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요, 성접대에 대해서는요, 아주 조사 항목에 들어있지 않답니다. 뇌물죄로 조사한답니다. 뇌물죄로. 그것도 뇌물죄면 이것도 한 7년 전 사건이니까 이미 뇌물죄로 하려면 진작 그걸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수사선상에도 올라있지 않았던 문제를 지금 와가지고 이걸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이게? 왜? 이게요, 가만히 보니까 전 정권 때, 즉, 박근혜 정권 때 이게 좀 말하자면 차관으로 임명되고 한 이런 거라 해가지고 마침 또 황교안 씨가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그것도 보면 임명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대요. 지금은 황교안 씨가 왜 그걸 저지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법무부 장관 임명된 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청와대에서 하는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 저는 그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온갖 지금 시비를 지금 걸고 앉아 있습니다. 시비를 시비 아무리 걸어도 좋습니다. 좋은데
처음에 조사를 하려고 그랬으면 이 성접대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그랬으면 그걸 조사를 해야 되지. 그거는 썩 그냥 수사 항목에도 안 들어있고 뇌물죄 조사한다고 말. 그것도 뇌물죄도 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윤정천 씨가 하는 그 사장 그 사람 집은 구속시키나 놔놓고 뭐 7년 동안이나 계속 그냥 뭐 좀 협박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뭐 돈 준 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조사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참 정말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는 가택 수색입니다. 지금 이 김학의 씨 집에 가서 가택을 수색합니다. 수색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7년 전에 설사 그 사람이 뇌물을 좀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집에 그 뇌물 받은 증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니, 뇌물 받았다고 뭐 어디 서류에다가 써가지고 뭐 갑오처럼 뭐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그 가택 수색 왜 합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이 법 집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개연성도 없는데 아무나 그냥 범죄 혐의를 덮으씌워가지고 조사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조사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길 가는 사람도 당신 인상 좀 나쁘다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한번 조사해보고 가택 수색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이 국력 낭비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성접대 동영상. 그 성접대 동영상이 그게 아마 윤중천 사장 뒤트렁크에 어떻게 나오니까 그런 어떤 말하자면 남녀 성과 관련된 그런 말하자면 CD가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CD가 김학의 씨와 관련됐다는 것이 아무데도 드러난 일이 없습니다. 저 언론에도 한 열흘 전쯤에 이 사건이 막 대두됐을 때 내가 보니까 이것이 즉 이 CD가 이 성접대 동영상이라고 하는 이 CD가 이것이 김학의 씨에 대한 성접대 말하자면 유죄의 증거는 되기가 어렵다고 말하자면 이 김학의 씨 계속 비판하는 언론에서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요, 김학의 씨 사건만 나오면 성접대 동영상. 동영상이라 그러면 그 사진 찍어 놓은 거니까 아주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걸 수사할 수 있는 거리도 못 되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성접대 동영상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그 김학의 씨가 성접대를 받은 것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이걸 울가먹는다 그럴까? 이거는 김학의 씨에 대한 인권 유린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언론이 이렇게나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더더욱 그 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인격 손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슬슬 지금 바람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정말 이 문재인 정권요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법률 이런 거 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나 이 법에 기초하지 않은 이런 말하자면 인격 유린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만이 아닙니다.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은요 가히 범죄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직원들 평균 재산이 14억인가 그렇고 또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50몇 억이나 돼요. 대한민국에서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죄인시 취급해서 안 되지만 돈 많이 번 사람 치고 법 위반 안 하고 돈 많이 번 사람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까? 거기다가요 이분의 장관 후보 7명 지금 다 이렇게 말하자면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 된 두 사람까지, 즉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 김연철 씨하고 두 사람은 말하자면 보고서도 채택 안 됐는데도 그냥 임명을 강행했는데, 그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 7명 전부 다가요. 전부 다 위장 전입이라든지 주택을 전부 다 세 채 이상 보유했다든지 호화 유학에 온갖 일들이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실정법에는 직접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시효 문제도 있고 진짜. 그런데 실정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요, 그거를 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에는 말하자면 이 명문화되어 있는 실정법도 있지만은 관습법도 있고, 그래도 도덕도 일종의 법입니다. 일종의 법. 본래 법 격언에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덕과 법이 별개가 아닙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전부 다 흠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위장 전입 이런 거 실제로 또 이거 범법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고위공직자로 다 임명을 하면서 무슨 깨끗한 정부라고 말이죠. 김학의 씨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거 혐의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것도 7년이나 지난 사건을 가지고 몇 번이나 또 2번이나 또 무혐의 처리된 거, 또 3번이나 또 이거는 다시 조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또 국가기관에서의 결의가 있은 거에 대해서 검사를 13명이나 투입해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난리법석을 칩니까?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이요, 이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문재인 정권요, 임기 채우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요, 본래 해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말하자면 역사적인 이 비극적인 사건은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앞에 것은 비극으로, 뒤에 것은 희극으로. 즉, 박근혜 이 정권이 말하자면 탄핵당해가지고 구속까지 당한 이 역사적 사건이 문재인 정권에서 또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왜 앞에 거는 비극이고 뒤에 거는 희극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앞에 것은 정말로 당했으니까 비극이지만 뒤에 거는 그 전임자들이 하는 걸 다 보고 정말로 그래 안 해야 되는데 또 하니까 이건 진짜 세인의 웃음거리까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도 그래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 국민들의 각성된 힘으로 또 분노로 문재인 정권이 이처럼 이 법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감시 감독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